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중부지방을 끝으로 장마가 종료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내 전역은 하루 한낮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외 작업장 등 뙤약볕이 내리쬐는 곳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온열 질환에 취약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껏 달아오른 열기를 식히기 위해 살수차가 청주 도심 곳곳을 돌며 물을 뿌립니다. 시민들은 양산과 선풍기로 한낮의 더위를 피해보지만 숨막히는 열기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다 이길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갔다 오는데 지금 너무 더워갖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집에 있지도 못해요. 나가지 그냥. 너무 더웠어요. 전통시장에서 신선식품을 파는 상인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산물 판매점은 하루 기본 5상자의 얼음을 사용하지만 한여름 신선도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상할까 봐 걱정이죠. 이제 얼음이 많이 들어가서 유지가 싹 되면 되는데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지 뭐. 행정안전부가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한낮 기온이 33도로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5월 15일부터 집계한 온열 질환자는 66명으로 열탈진이 47명으로 70%를 차지했고 열사병이 11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 23건, 논밭 15건 순으로 많았는데 집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경우도 4건이나 됐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17명, 60대 이상이 15명으로 고령층이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계속 아끼시다 보니까 주로 이제 선풍기만 틀고 계시는 경우가 많나요? 그럼 저희가 가서 어르신들은 체온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틀으셔야 된다 해서. 청주와 증평, 충주, 옥천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더위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청주 동부는 폭염경보, 그 외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강한 일사등이 겹치면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 더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폭염이 지속되는 기간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 작업은 최소화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예방수칙 준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는 전 청주시 의원 최용중 씨가 2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지 하루 만에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어제 미성년자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그제 경찰에 압수된 휴대전화와 PC 등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15시간가량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지난 5월 첫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충북대학교와 교통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지정 취소했다는 후폭풍이 거셉니다. 사업을 위해 고용했던 직원들의 계약이 해지되는 한편 학생들에게 지급됐던 장학금의 범위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한국교통대가 최근 일부 계약직 직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지정 취소에 따라 사업 예산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내년까지 교통대에 지원 예정이었던 예산은 500억 원 이상이지만 재원이 끊기며 29명이 계약 해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업 취소로 인한 예산 중단 피해는 교직원뿐 아니라 학과와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컬 대학 예산이 투입된 학과들의 경우 운영 계획과 홍보 방향의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국비 예산을 통해 집행됐던 학생들의 장학금 등도 대학 회계로 이관되면서 그 범위나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 첨단 관련 학과들에게 지원됐던 미래인재 장학금은 2학기부터 그 대상이 절반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학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수님들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신경을 쓰는 문제죠. 여러 가지 글로컬 사업 같은 것들 예상하고 장학금이라든가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이런 가운데 교통대의 경우 충북대와의 통합 관련 교내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교통대에 이번 달까지 통합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여전히 구성원들에게 설명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수회와 직원들의 반발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보완하여서를 제출하여라 하였고, 그런데 교통대학은 7월 31일 통합과 관련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통합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됩니다. 한편 9월부터는 수시 모집도 시작되는 가운데 글로컬 대학 지정 취소와 통합에 대한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입시 요강조차 확정짓지 못하는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지난 27일 오후 11시 30분쯤 보은군 보은읍의 한 주택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A씨가 같이 살던 40대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6일 새벽에는 음성군에서 집단 패싸움이 벌어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이판 기자입니다. 그제 밤 11시 20분쯤 보은군 보은읍의 한 연립주택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A씨가 함께 살던 같은 국적의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범행이 벌어진 연립주택입니다. A씨는 얼굴에 큰 부상을 입은 B씨와 함께 이곳을 빠져나와 인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상처가 심했던 B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했고 병원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행 1시간쯤 뒤 병원 인근에 있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지난 26일 새벽 음성군에서는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들이 집단 패싸움을 벌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고 청주 흥덕경찰서는 최근 마약을 유통한 동남아 국적의 외국인을 구속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충북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는 살인과 강도, 절도 등 강력 범죄를 포함해 해마다 10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류 외국인들이 유학생 그리고 단기, 장기 근로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 체류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율을 낮춰야 되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예방 효과가 클 거고. 외국인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졌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진천구는 공무원들이 감사나 소송 부담 없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공무원 보호 지원 제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적극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징계나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소송 지원 범위와 금액을 대폭 확대합니다. 또 조례를 개정해 군수의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 지원 의무를 명문화하고 적극 행정 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충주문화관광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이 어제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이 기획하고 주관하는 우수한 공연, 전시 컨텐츠 교류와 유통, 지역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 공유 등입니다. 충주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의 우수한 문화 콘텐츠가 충주에 도입돼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옥천구는 장마철에 운항을 중단했던 친환경 전기도선 정지용호의 운항을 어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용호는 지난 8일 집중호우로 인한 기상악화와 수중 부유물 증가 등 안전상 위험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운항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번 운항은 장계리 관광지에서 오대리 구간을 우선 재개하고 종착지인 연주리는 대청댐 수위가 운항 가능 기준에 도달하는 즉시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정지용호는 대청호에 띄운 친환경 전기도선으로 올해 3월부터 하루 2차례 운항하고 있습니다. 청주 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총 상금 1억 2천만 원 규모의 2027 청주 국제공예 공모전 출품작을 공모합니다. 청주 국제공예공모전은 지난 1999년 청주 공예비엔날레가 시작된 이후 세계 공예 작가들에게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2025년 공모전에는 역대 가장 많은 71개국의 작가들이 참여해 9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청주시는 최근 라오스 국적 계절 근로자 46명의 입국을 시작으로 오늘 10월까지 90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해 농촌 일손을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400여 명이 지역 농가에 배치돼 부족한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한편 하반기에도 입국한 계절 근로자들에게 당일 흥덕구청에서 마약 검사와 건강검진, 상해보험 가입과 통장 개설 등의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하는 원스톱 입국 지원 체계가 가동됩니다. 제31회 청주시 건축상 대상 작품으로 최근 문을 연 청주시 서원보건소가 선정됐습니다. 서원보건소는 건축물과 자연환경의 조화, 차분한 외관 색채 적용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최우수상은 아트센터 올리브, 우수상에는 복대국민체육센터가 선정됐습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